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 완전 수용과 이전 수용에 이어서 확장 수용의 종류 중 잔여지 수용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수용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확장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권의 수용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에서 수용의 범위는 최소 한도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인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확장 수용의 취지가 인정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에 규정된 확장 수용에는 완전 수용, 토지수용법 제72조, 잔여지 수용 제74조, 그리고 이전 수용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4조의 내용을 잠깐 보면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라는 조문 제목으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나머지 토지인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경우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 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제7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토지수용법 제74조의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지 수용의 의의와 취지, 왜 잔여지 수용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잔여지 수용이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취득됨으로 인하여 수용되지 않고 남은 잔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손실보상 정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으로서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 없지만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도 역시 사용을 못하여 버려지는 토지를 아까워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여지 수용의 법적 성질. 학설은 확장 수용의 성질을 공용 수용에 본다면 공권으로 봄이 타당하며 공용 수용이므로 공권이다. 그런데 판례는 잔여지 수용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잔여지를 수용하는 데는 그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의 공사 완료 이전까지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해야 하고요. 만약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는 사업의 공사 완료 이후 1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잔여지 수용의 요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대지로서 면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인 경우 33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등은 잔여지로 봅니다. 실무상 삼각형의 긴 변의 길이가 11m 이하인 경우는 부정형이 되고, 사각형의 잔여지인 경우 제일 폭이 긴 곳이 5m인 경우는 부정형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남는 잔여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5% 이하인 경우,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남은 잔여지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 1부터 3까지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 잔여지에 해당된다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주장하여 수용 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 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보면, 협의 취득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 취득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거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규정된 잔여지 수용의 효과를 보면, 원시취득이 되는데요. 잔여지를 수용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 목적물, 즉 잔여지를 원시취득하며 목적물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관계인의 권리 보호,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 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인정의 의제,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 사업 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사업 인정 의제가 되지 않는데, 잔여지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손실보상,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상 확장 수용의 종류 중 잔여지 수용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